안녕하세요. 이훈희라고 합니다. 먼저 카이스트 콜로키움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진교태 교수님 한 분만 계시지만 제가 아까 이제 김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때 굉장히 나쁜 학생이었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도 이제 3.0을 간신히 넘겼는데 그것도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복구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아니나 다를까 대학원 와서도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 때 진교택 교수님 수업을 듣지는 않았었는데요. 대학원 때 이제 수업을 들어서 마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받아주셔서 나 지금처럼 이제 혼자서 제가 제 발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카이스트 은사님들께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페이스가 좀 다르니까, 수학에 대한 이제 열정만 잃지 않고 있으시다면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부 때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듯이 Abstract Harmonic Analysis on Compact Quantum Group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Abstract Harmonic Analysis가 뭔지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rmonic Analysis라고 하면 해석학을 들으신 실해석학이라든지 아니면은 PD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툴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그 앞에 abstract라는 말이 붙으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카츠넬슨의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냐면 하모닉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토폴로지컬 그룹 위에서 정의가 된 어떤 대상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메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폴란드의 이제 Abstract Harmonic Analysis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모닉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Locally Compact Group이라는 게 있을 때 그거의 액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종류의 어널리시스를 다 그렇게 통칭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터리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이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거기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수적인 대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스타 알지브라라고 불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폰 노이먼 알지브라, 어떨 때는 적당한 바나나 알지브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원래 이제 출발을 했던 출발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퀀텀이라는 새로운 세팅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여전히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그런 조화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덜 추상적인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그런 주제로 먼저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학부 해석학 때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서클 그룹 혹은 토러스, 원 토러스라고 불리는 저런 인터벌 위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모닉 어널리시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지 얼른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절대치가 1인 복소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자연스러운 그룹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요. 그 그룹 스트럭처 위에 normalized 루벡 메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저희가 레퍼런스처럼 다루게 될 그런 스탠다드 메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해석학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었냐면 L1 펑션들이 있을 때 푸리에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L1 펑션들의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푸리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하는 거를 푸리의 트랜스폼처럼 생각을 하면 L2 레벨에서는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LP 펑션이 들어가면 LQ 시퀀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출발한 함수가 충분히 좋으면 나중에 이 풀이의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 풀이의 시리즈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이 원래 함수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수렴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은 그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PD나 그런 데서 툴로 사용을 하는 그런 류의 리얼 베리어블 하모닉 어널리시스의 토픽들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추상적인 토픽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냐면 처음에 T라는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 위에서 요 르벡 메저, 루말라이즈 르벡 메저를 가지고 L1 스페이스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컨볼루션을 가지고 바나흐 알지브라라는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1 함수들이 두 개가 있으면 컨볼루션을 해서 다시 L1이 들어있는데 바나흐 알지브라라는 것은 놈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곱하기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상황을 바나흐 알지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한 거에 L1 놈을 계산을 하면 각각의 L1 놈을 곱한 것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이 부등식은 굉장히 쉽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메저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거를 한번 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바나흐 알지브라를 바라다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알지브라가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이 서클 그룹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서클 그룹 같은 단순한 거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그룹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룹이 있고 거기에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스트럭처가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룹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룹 멀티플리케이션하고 그룹 이제 인버스를 택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룹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걔네들이 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토폴로지를 갖고 있으면 토폴로지컬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토폴로지가 로컬리 컴팩트라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컴팩트 네이버후드를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저희가 출발했던 서클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그룹, 그 다음에 리얼 라인, 뭐 이런 이제 클래시컬한 그런 아빌리안 그룹들이 있고요. 물론 이거에 내 디멘전을 높여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무 그룹이다 주어져 놓고 거기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준 디스크리트 그룹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프리 그룹입니다. 제너레이터가 몇 개 있는데 사이에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이 전혀 없는.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제 그룹들은 리 그룹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2 같이, 그러니까 SU2를 이제 상기를 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2x2 그 컴플렉스 매트릭스인데 유니터리 매트릭스들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인 그런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매트릭스 그룹입니다. 그리고 하이젠버그 그룹 같은 또 뭔가 또 다른 종류의 매트릭스 그룹인데 이런 식의 리 그룹들이 전부 다 요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마다 아까랑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인 메저를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넌 아벨리안 케이스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지 오른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하 메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를 붙이실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원래 어떤 이제 보렐셋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딱 했어도 여전히 메저가 변하지 않는 이런 성질을 갖는 하 메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컨스탄트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그리고 나서 그 하 메저에 대해서 여전히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G 자리에 아까 서클 그룹이 들어가면 똑같은 포뮬러가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Y를 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곱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하 메저로 적분을 하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의 컨볼루션의 L1 놈이 각각의 L1 놈보다 작다는 걸 금방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여전히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는 성질을 한번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마다 바나흐 알지브라라는 새로운 구조를 알지브레이크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L1 알지브라 혹은 컨볼루션 알지브라라고 하고요. 이 대상이 우리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처음에 출발을 했던 로컬리 컴팩트 그룹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벤델의 51년도에 이제 출판된 결과에 의하면
두 개의 로컬리 컴팩트 그룹 G1, G2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L1 알제브라를 만들어서 L1 알제브라가 바나 알제브라로서 완전히 같으면 실제로 원래 깔려있던 그룹들이 토폴로지컬 그룹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일단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모르픽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그 둘 사이에 두 개가 바나 알제브라인데 엘지브라 호모모르피즘이 있습니다. 엘지브라 아이소모르피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놈 스트럭처까지 보존을 하는 아이소메트리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토폴로지컬 그룹으로서 같다는 거는 그룹 아이소모르피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호메오모르피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이제 특정한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메너빌리티라는 거를 주로 볼 건데요. 어떤 성질들은 요 엘지브라 레벨에서 보면 여기서는 아이소메트리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소메트리가 아니고 그냥 엘지브라 아이소모르피즘이 바운디드도 되고 인버스도 바운디드가 되는 이런 뭔가 업투 컨스턴트로 이렇게 룸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뮤너빌리티라는 거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룹의 어뮤너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마다 그 그룹이 어뮤너블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펑션 스페이스 L 인피니티 G, 그러니까 바운디드, 이센셜리 바운디드 메저러블 펑션을 다 모아놓은 이런 공간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left invariant mean 혹은 state라고 불리는 특별한 펑셔널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펑셔널이라는 게 실제로 적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리니어 펑셔널이 있고요. 그런데 파지티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파지티브라는 거는 파지티브 엔트리가 들어가면 파지티브 값이 나오는, 그 다음에 유니터리 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요 원 아이덴티티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면 다시 1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를 앞에다가 붙인 거는 x만큼 평행 이동을 한 펑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해도 값이 변함이 없는 이런 식의 펑셔널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언미너블이다 혹은 이제 평균 가능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언미너블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빌리언 그룹이라든지 컴팩트 그룹 같은 것들이 잘 언미너블이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컴팩트 그룹 같으면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그 하 메저라는 거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룹이 컴팩트면 하 메저를 아예 파이나이트 메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나이트 메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민에 해당이 됩니다. 스테이트에. 아빌리언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논법을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저런 식으로 민을 만들 수가 있는지는 이제 좀 생각을 꽤 해봐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성질이고요. 이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그룹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아무래도 프리 그룹이 될 것입니다. 프리 그룹이 제너레이터가 2개 이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평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어미너빌리티라는 성질이 서브 그룹으로 항상 그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프리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SL2R 같은 그런 이제 non compact 리 그룹 같은 데에서도 어미너빌리티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응이 되는 아까 이제 저희가 로컬리 컴팩트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L1 알지브라라는 바나 알지브라를 만들었는데 바나 알지브라에서도 대응이 되는 어미너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슨이 72년도에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바나 알지브라가 있을 때마다 그게 어미너블이라는 거는 적당한 이제 그 옵실드 코호몰로지에서 트리비얼한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 엘지브라로부터 또 다른 X 스타로 넘어가는 건데 이 X는 엘지브라를 이제 곱하기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바이모듈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원소를 이제 X에다 곱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이모듈 스트럭처는 항상 듀얼로 넘어가서도 쉽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듀얼 바이모듈인데요. 엘지브라에서 듀얼 바이모듈로 가는 데리베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리베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데리버티브를 택하는 거의 이제 앱스트랙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프니츠 룰이 성립을 하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전부 다 데리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리베이션들 중에서 바운디드인 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바운디드인 것이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너라는 프로퍼티를 항상 만족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미너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너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요 바이모듈에서의 원소가 있어가지고 걔랑 이렇게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질이 이제 그 엘지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제한 조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존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룹의 평균 가능성과 이 엘지브라의 평균 가능성이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미너빌리티가 바나나 엘지브라에서만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 그 이제 작용소 대수라고 불리는 오퍼레이터 엘지브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뒤에서 이제 시스타 엘지브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정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엘지브라는 아까 이제 그 정의를 되살려 보시면 엘지브라인데요. 리니어 스페이스인데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있고 놈이 있고 그 놈하고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인볼루션이라는 거를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볼루션 같으면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거에 실제로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컨주게이트를 택하는 이런 식의 엔타일 리니어 맵이고요. 컨주게이트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을 택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실제로 애드조인트 오퍼레이터 같은 거를 택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그 오퍼레이션까지도 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타 액시옴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곱을 한 것이 실제로 노음을 계산을 했을 때 제곱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시스타 알지브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부터 이제 그 예시를 들었던 그 스퀘어 매트릭스들, n×n 컴플렉스 매트릭스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런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터 놈이라는 거를 주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스타 알지브라 액시옴을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한 차원인. 근데 그것들 말고도 무한 차원인 그런 흥미로운 그런 시스타 알지브라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존슨이 주창을 한 어미너빌리티가 사실은 이 시스타 알지브라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뉴클리어라는 성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성질하고 동치라는 거를 나중에 80년대쯤에 사람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뉴클리어를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진 않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 approximation property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강력하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항상 매트릭스 알지브라 아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유한 차원의 매트릭스 알지브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굉장히 강력한 approximation property가 성립을 할 때 뉴클리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성질이 동치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미너빌리티가 바나나 알지브라의 어미너빌리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요 얘기를 드렸던 이 존슨의 결과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의 핵심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다루는 것은 로컬리 컴팩트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한 그런 L1 알지브라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L1 알지브라의 성질을 들여다보면 로컬 컴팩트 그룹의 성질이 이제 드러난다는 이런 커넥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주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를 새로운 퀀텀이라는 혹은 non-commutative라고 불리는 그런 세팅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관계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퀀텀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혹은 non-commutative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뭐 non-commutative geometry라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퀀텀 그룹 제가 얘기를 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시컬한 주제에서 퀀텀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적당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이제 저희가 그 클래시컬한 대상이 있으면 걔를 기술을 하는 방법을 대수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새롭게 다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엘지브라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을 텐데 그 클래시컬한 대상은 항상 그 엘지브라가 커뮤터티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모든 액시옴을 그대로 둔 상태로 커뮤터티비티만 딱 떨어뜨리면 퀀텀이라는 새로운 이제 세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시스타 알지브라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스타 알지브라는 토폴로지랑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그 시스타 알지브라의 정의를 이제 얼른 다시 복습을 해보면 바나 알지브라이면서 그러니까 곱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인볼루션이 있고 인볼루션과 놈도 굉장히 잘 행동을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토폴로지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거기에서 주어진 함수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C of X라는 거는 X에서 컴플렉스 넘버로 가는 컨티뉴어스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근데 걔네 이 공간에다가 숲놈을 취하고 우리가 항상 쓰는 숲놈을 취하고 거기에서의 인볼루션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택하는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결합을 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한 시스타 알지브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스페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테이티브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을 한 것이 컴팩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닛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C of X를 커뮤테이티브 유니털 시스타 알지브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겔판드 나이마크 정리에 따르면 실제로 커뮤테이티브 유니털 시스타 알지브라라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스페이스가 있으면 두 개가 호메오모르픽이 되는 거랑 이 펑션 알지브라 레벨로 시스타 알지브라 레벨로 넘어가서 두 개가 시스타 알지브라로서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제가 이제 스타 아이소모르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알지브라 아이소모르피즘이 있는데 스타 스트럭처까지 보존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바나 알지브라 구조도 다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타 엑시옴 때문에 스타 스트럭처가 보존이 되면 결국에 이제 그 놈 구조도 보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스타 알지브라 이론이 non commutative 토폴로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non commutative 지오메트리 같은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맥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아까 이제 제가 매트릭스를 예로 들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니면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나 뭐 그래프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수학적인 대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흥미로운 시스타 알지브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룹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거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퀀텀이 아닌 클래시컬 오브젝트에서 퀀텀으로 넘어가는 시스타 띄우니까 컴퓨터티브 토폴로지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로컬리 컴팩트인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굳이 말을 붙이자면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스페이스를 다룰 때는 사실은 이 이름을 그냥 카테고리 이름을 바꿔가지고 커뮤테이티브 유니털 시스타 알지브라만 들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커뮤테이티브라는 말을 딱 빼놓으면 유니털 시스타 알지브라가 여기 컴팩트 하우스트로프 스페이스의 non 커뮤테이티브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non 커뮤테이티브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컬 K 시어리 같은 것이 시스타 알지브라에서의 K 시어리로 연관이 돼서 발전이 돼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슷한 관점을 따라서 퀀텀 그룹이라는 걸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컴팩트 퀀텀 그룹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우를 이제 다시 들여다 보면 컴팩트 그룹이라는 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방식입니다. 호프 알지브라 스트럭처라는 것인데 어떤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 아까 보니까 이제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 of G 이제 펑션 스페이스를 봐야 된다는 거를 아까 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룹 스트럭처까지 동시에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룹 스트럭처를 반영을 하는 이거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오브젝트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리니어 맵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 멀티플리케이션은 C of G에서 C of G 크로스 G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적당한 의미의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텐서 프로덕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맵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의 한 연속 함수를 하나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이쪽에 가서는 베리어블이 두 개가 들어가는 연속 함수가 나와야 될 텐데 걔네들이 실제로 그 두 베리어블을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을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 리니어 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퀀텀이라는 오브젝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은 1이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여전히 이런 방식을 써도 1이 나오기 때문에 유니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발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털 스타 아이소모르피즘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컴팩트 그룹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C of G를 들여다봐가지고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보고 싶은 거고 그 위에다가 코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맵을 줘가지고 그룹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룹 스트럭처에서는 그룹 곱하기만이 아니라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닛 엘리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회적으로 좀 그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을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컴팩트 세마이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마이 그룹이 특정한 캔슬레이션 프로퍼티, 그러니까 양쪽에 이퀘이션이 있을 때 어떤 엘리먼트를 동시에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하면 실제로 다시 그룹이 된다. 이런 제너럴 시어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상기를 한다면 여기 이 코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을 추상화하고 있는 그런 작용소를 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더 붙이면 나머지 인버스나 유닛 같은 것들을 복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87년도에 브로노비츠가 컴팩트 버전의 퀀텀 그룹을 엑시옴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그 SUQ2라는 이그젬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로부터 실제로 이런 엑시옴을 뽑아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긴 했는데, 뭐 굳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퀀텀 그룹을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드린펠트 진보가 얘기를 한 어떤 리그룹이 있을 때 그거의 디포메이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엑시옴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어져 있거든요. 리그룹이 있으면 적당히. 디포메이션이 아니고 예. 인버스 엔벨로핑 알제브라. 예.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리알지브라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데포메이션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엑시옴이 딱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컴팩트 버전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주 심플한 엑시옴을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옴이 얘기를 하는 바는 아까 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더듬어 가는 건데요. 어떤 그 C of G, 근데 제가 이제 블랙볼드 G라고 쓴 게 그 퀀텀 그룹을 항상 이제 표시를 하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C of G라는 거는 아까 원래 컴팩트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커뮤터티브 유니털 시스타 알제브라가 돼야 될 텐데 거기서 커뮤터티브라는 말만 띄고 유니털 시스타 알제브라가 있고 그 위에 A에서 A를 이제 C of G라고 쓸 텐데요. A에서 A 텐서 A로 가는 요 상황에서 적당한 유니털 스타 아이소모르피즘이 있으면 그거를 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코 멀티플리케이션이 진짜로 멀티플리커티브 스트럭처를 주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 그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이 어소시에이티브가 돼야 되니까 그거에 해당이 되는 적당한 코 어소시에이티비티라는 컨디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버스와 유닛을 복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뭔가 이 캔슬레이션 프로퍼티가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들을 만족을 하면 그 두 개의 페어를 가지고 컴팩트 퀀텀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엑시옴으로부터 사실은 아까 하 메저라는 것이 로컬리 컴팩트 그룹에는 항상 있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하 스테이트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하 스테이트는 요 엘지브라에서 정의된 펑셔널이면서 파지티브이고 유니털이고 그다음에 뭐를 빠뜨렸더라? 파지티브이고 유니털이고 여기서는 레프트 인베리언트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내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는 이제 원래는 빠지고요. 그래서 파지티브이고 유니털인 그런 펑셔널 H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걔네들이 항상 left and right invariance가 만족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써놓은 거는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엘지브레이크하게 그 성질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엘지브레이크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스테이트를 딱 한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스가 이 스테이트가 어떤 경우에는 트레이셜이라는 성질을 만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셜이라는 거는 엘지브라 원소 두 개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두 개 순서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non-commutative 엘지브라를 다루지만 계산을 할 때는 그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것들을 트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트레이스가 되는 경우에 그 조지 카츠의 이름을 따가지고 카츠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팩트 그룹을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한 거냐 하면 지금 요 엑시옴으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한 엘지브라가 커뮤터티브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전부 다 컴팩트 그룹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 엑시옴이 컴팩트 그룹의 퀀텀 혹은 넌 커뮤터티브 버전이 됩니다. 물론 로컬리 컴팩트 버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15년 전쯤에,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테크니컬합니다. 훨씬 더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라는 그 도구를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불행히도 엑시옴으로부터 하메저를 추출을 해낼 수가 없어서 아예 하메저 자체가 엑시옴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컬리 컴팩트 버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그젬플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로컬리 컴팩트인 경우도. 그래서 이그젬플을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리트 그룹의 듀얼이라는 것을 이 컴팩트 퀀텀 그룹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리트 그룹, 뭐 예를 들어서 아빌리언 그룹,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은 그룹 알지브라를 그냥 생각을 할 텐데, 대수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룹 알지브라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토폴로지를 거기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당한 놈을 주고 거기다 컴플리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룹 알지브라는 사실은 그룹 엘리먼트 X가 있을 때마다 뭔가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를 잡는 건데, 얘한테 놈을 주려고 보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거를 어떤 거에 매트릭스 혹은 오퍼레이터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X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 디스크리트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G를 인덱스로 갖는 시퀀셜 L2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 X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X만큼만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유니터리 맵,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소메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노음을 주는 규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 알지브라에는 이런 원소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전부 다 똑같은 힐버 스페이스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의 오퍼레이터 혹은 매트릭스로 보고 그거의 노음을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시스타 알지브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텐서로 가는 코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지냐면 x가 있으면 x 텐서 a로 가는, x 텐서 x로 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블로 가게 되는 이런 코 멀티플리케이션을 주면 이게 아까 얘기를 했던 컴팩트 퀀텀 그룹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출발을 했던 디스크리트 그룹의 듀얼이라고 부르고요. 듀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시스타 알지브라의 예를 들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디스크리트 그룹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reduced 시스타 알지브라라고 부릅니다. reduced 그룹 시스타 알지브라. 그래서 참고 삼아 여기에 이제 할 스테이트를 금방 뭔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제 이 엘지브라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고 거기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대표적인 원소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냥 그 그룹 엘리먼트로부터 온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 펑셔널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아이덴티티 원소하고 크로네커 델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엘리먼트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아이덴티티 원소가 들어간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 아니었으면 항상 다 제로로 계산이 되는 그런 펑셔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런 원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적당한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원소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는 논제로인 엘리먼트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것이 원하는 그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평행이동에 보존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게 실제로 이런 x가 들어갔을 때 그냥 델타 x를 x2를 계산을 하는 거라서 트레이스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말고 또 다른 원소 두 개가 들어가서 x, y를 곱했을 때 펑셔널을 계산을 해보면 본질적으로는 두 개가 서로 인버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츠 타입의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이 브로노비치가 87년도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SUQ2라는 이그젬플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굳이 컴팩트 퀀텀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냥 연구를 해오던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진짜로 퀀텀 그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대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SU2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박진현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리 알지브라를 디포메이션을 하는 관점이랑 약간 다르게 이거는 브로노비치가 택한 그러니까 리 그룹 자체를 디포메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다는 것이 멀지 않아 금방 밝혀졌고요. 그래서 브로노비치가 택하는 방법은 SU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냥 SU2라는 건 뭐였었냐면 2x2 유니터리 매트릭스들인데 디터미넌트가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 놓으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엔트리가 표시가 되냐면 A하고 C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고요. 근데 걔네들이 프리 베리어블은 아니고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인데 절대치의 제곱을 해가지고 합하면 1이 되게 되는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하는 A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SU2의 엔트리들을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게 AC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R2에 있는 원소로 보자면 얘네가 전체가 다 R4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닛 스피어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3랑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그 퀀텀 그룹의 랭귀지로 들어가 보면 펑션 알지브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SU2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연속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행히도 걔네들은 아주 나이스한 제너레이터 두 개로 다 기술이 됩니다. 근데 그 제너레이터 펑션들이 굉장히 단순한 함수인데요. 알파라는 제너레이터는 그냥 원원 엔트리를 읽어내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감마라는 제너레이터는 투원 엔트리를 읽어내는 함수입니다. 얘네들이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되는데요. 뭐 스톤 바이어스트라스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다 포인트들을 전부 다 구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진 엘지브라가 전체가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요 펑션 알지브라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코 멀티플리케이션, 맨 처음에 이제 그룹 멀티플리케이션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쉽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이제 제너레이터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를 쉽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2에서의 하 메저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아까 SU2 셋 자체를 다 S3로 아이덴티파이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S3 위에서는 이게 이제 R4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오소고날, 스페셜 오소고날 그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메저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하 메저가 되고요. 그래서 퀀텀 버전 혹은 Q 디포메이션 버전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브로노비치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했던 것들에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Q 디폼드 된 SUQ2라는 거를 기술을 하는 시스타 알지브라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거기에서의 원래 아까 이제 SU2에서의 두 개의 릴레이션은 이게 스퀘어 절대치의 제곱, 절대치의 제곱을 합한 게 1이라는 이런 단순한 그 릴레이션이었는데 그게 두 개가 곱하기를 했을 때 순서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걸로 바뀌면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5가지 정도의 이제 릴레이션을 추려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브로노비치가 추려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릴레이션을 만족을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시스타 알지브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펑션 알지브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릴레이션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식의 오퍼레이터로 주어질 수가 있는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게 표현을 갖고 있는지도.
근데 거기서는 코어 멀티플리케이션이 아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주 작은 차이가 돼 있는 코어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오면 요 두 가지 액시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에 그 브로노비치의 이제 컴팩트 퀀텀 그룹 액시옴을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 어소시에이티브 성질을 가진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캔슬레이션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Q2라는 이그젬플이 아마 퀀텀 그룹 중에서도 가장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대상일 텐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써놓은 그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박진우 교수님이 말씀한 드림펜트 진보의 방식을 따라서 처음에 그 리알지브라를 디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머지않아 이제 곧 그 두 가지 방식이 실제로 같은 오브젝트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할 스테이트가 뭐가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게 카치 타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이런 트레이셜 프로퍼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개념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퀀텀 그룹이라는 건 도대체 왜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리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분들의 논문의 인트로덕션 같은 걸 보면 이 양자 역학에서 그다음에 양자 물리 같은 데에서는 분명히 예전에 다루던 그런 그 현상이 아니고 새로운 현상들을 얘기를 할 텐데, 항상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기술을 하는 시메트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보통 그거를 그룹으로서 많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관점은 그 퀀텀 피직스를 하다 보면 새로운 종류의 시메트리가 증명을 할 것이고, 그거는 그룹으로서는 더 이상 기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퀀텀 그룹들이 새로운 시메트리를 기술을 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도 이제 응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폰트라긴 듀얼리티를 일반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라긴 듀얼리티라는 거는 어떤 로컬리 컴팩트 어빌리언 그룹, 아까 토러스라든지 아니면 인티저라든지 리얼라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룹들이 있을 때 그거의 듀얼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듀얼 그룹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한 컴플렉스 넘버로 가는 넌지로 호모모르피즘, 또 다른 얘기로는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적당한 토폴로지를 주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아벨리안 그룹이 얻어집니다. 거기에 적당한 토폴로지가 실제로 로컬리 컴팩트가 어쩌고저쩌고 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 처음에 출발했던 그룹의 듀얼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폰트라긴 듀얼리티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과정을 두 번 거치면 원래 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봤던 이그젬플들 토러스 같은 것이 인티저로 넘어가게 돼 있고, 한 번 더 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리얼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학부 때 많이 배울 그런 프리 애널리시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이런 이제 그 아주 좋은 듀얼리티가 아벨리안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넌 아벨리안으로 그룹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얘기가 이제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넌 아벨리안 그룹이 있으면 그게 이제 컴팩트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의 듀얼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는 아까 얘기를 했던 G에서 C로 넘어가는 호모모르피즘이 아니고 G에서 그거보다도 더 디멘전이 높은 MN, N by N 매트릭스로 넘어가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듀얼이라고 부르지만 불행히도 이제는 더 이상 그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포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더 큰 카테고리를 퀀텀 그룹으로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퀀텀 그룹이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로컬리 컴팩트 그룹들은 몽땅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듀얼이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했던 폰트라긴 듀얼리티라는 걸 그 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퀀텀 그룹 안에서는 폰트라긴 듀얼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처음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로컬리 컴팩트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서 L1 알지브라를 만들고 여기에서의 어미너빌리티라는 성질과 이쪽에서의 어미너빌리티라는 성질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 개념들이 여전히 이 퀀텀이라는 세팅으로 와서도 유효합니다. 이제 그 그룹의 어미너빌리티를 정의를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L-infinity G라는 펑션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인베리언트 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방식이 그대로 유효해서요. 이 퀀텀 그룹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펑션 스페이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놓은 거는 실제로는 걔네들은 펑션은 아닌데 펑션 스페이스처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노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마치 컨티뉴어스 함수들처럼 이해를 하고 싶어서 C of G라는 걸 썼고요. 그래서 적당한 과정을 거치면 그거의 L-infinity 버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러스가 있을 때 컨티뉴어스 함수들을 생각을 한 거랑 거기에 바운디드 메저러블 펑션을 생각을 한 L-infinity 함수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그거의 프리듀얼로서 L1 스페이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코어 멀티플리케이션이 연속 함수들에서 정의된 게 자연스럽게 메저러블 함수들에서도 정의가 되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의 프리 애드조인트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L1 L1 공간이 컨볼루션을 대체를 하는 그런 새로운 멀티플리케이션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상적인 과정을 컴팩트 그룹인 경우에 다시 돌려서 해보시면 아까 이제 소개를 했던 컨볼루션이 그대로 복원이 된다는 걸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펑션 스페이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퀀텀 그룹의 어미너빌리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그룹의 어미너빌리티는 마찬가지로 L-infinity 스페이스에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변함이 없다는 성질이 대수적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스테이트 민이 있다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컴팩트 퀀텀 그룹인 경우에는 할 스테이트를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립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1 알지브라를 바나 알지브라로 방금 전에 이해를 했는데 거기 곱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미너빌리티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너빌리티가 뭐였었냐면 이제 알지브라에서 어떤 바이모듈로 넘어가는데 듀얼 바이모듈로 넘어가는데 데리베이션이 바운디드인 거는 항상 트리비얼하게 인너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몇십 년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다룰 때에는 약간 카테고리를 옮겨야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적당한 수식어만 약간 붙여서 이 카테고리를 약간 비틀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 하모닉 어널리시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로컬리 컴팩트에서 성립했던 것이 퀀텀이라는 새로운 세팅에서도 여전히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폴커 룬더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게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아예 이 L1 알지브라의 오퍼레이터 어미너빌리티가 그룹의 어미너빌리티랑 이제 새로운 세팅으로 왔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한데요. 코어 어미너빌리티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코어 어미너빌리티는 L1 알지브라를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리얼 라인의 L1 알지브라 아니면 이 인터벌의 L1 알지브라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해석학에서 많이 나오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는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덴티티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퀀스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approximate identity라고 부르고요.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배우는 페이에르 커널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합니다. 페이에르 커널이 이런 이제 굿 커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approximate identity가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L1 놈은 항상 바운디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L1이 바운디드 어프락시메이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래시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 됐는데 새로운 세팅에 와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추가를 하고 나면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컴팩트인 경우로 싹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 어미노물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의 어미노빌리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L1 알지브라의 오퍼레이터 어미노빌리티는 이 G, 그러니까 L1이 뭐 바운디드 어프락시메이트 아이덴티티를 갖는지 않는지 요걸 가지고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코어 어미노빌리티는 이 보로노비치의 SUQ2 이그젬플인 경우에는 항상 잘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어쨌든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과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안 생긴다는 건데요. L1 알지브라의 오퍼레이터 어미노빌리티가 아까 예상을 했던 코어 어미노빌리티보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돼서 카츠 타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그젬플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SUQ2가 방금 전에 이제 코어 어미노블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카츠 타입이 아닙니다. 하하 스테이트를 생각을 하면 트레이스가 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L1 SUQ2는 오퍼레이터 어미너블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의 예상이 이제 틀렸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얘기를 했던 디스크릿 그룹으로부터 출발을 한 그룹 시스터 알지브라 혹은 그거의 듀얼이라고 불리는 요 오브젝트에서 L1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여전히 돼가지고 오퍼레이터 어미너빌리티가 그룹 자체의 어미너빌리티랑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여전히 성립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까 이제 카츠 타입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코어 어미너빌리티도 성립한다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해나가고 싶은가 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L1 알지브라를 가지고 원래 깔려있는 그룹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어미너빌리티에 대해서 최근에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알려진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넌 컴팩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어미너빌리티 말고 새로운 알지브라의 성질과 새로운 그 그룹의 성질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를 퀀텀 버전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제가 컨크리트한 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SU2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그 디폼드된 SUQ2에서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원래 그 출발 자체가 이 엘지브레이크한 랭귀지를 써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해석학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SU2 위에서는 거기서 푸리에 멀티플라이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치 이 서클 그룹처럼 토로스처럼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택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당한 심벌 펑션을 곱하고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택해서 돌아오는 이런 종류의 푸리에 멀티플라이어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SU2인 경우에는 이미 70년대에 마신케비치 타입의 그런 그 크라이테리언이 있습니다. 언제 LP 바운디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퀀텀인 경우에 저희가 적당히 바꿔서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SU2인 경우에도 거기에서 많은 PD가 풀려져 있습니다. 뭐 히트 이퀘이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세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하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아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